안녕하세요. 북포럼 32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의 주제는요.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의 태원준 저자님하고 여행의 주인공 같은 주인공이신 어머니 한동희 여사님 같이 모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쓰거든요. 그래서 좀 떨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게스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PD와 MC를 맡은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원정입니다. 네, 저는 솔향의 열린 창문으로 북포럼의 칼럼을 적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하늘을 좋아하고 또 별을 보며 꿈을 꾸는 청년 이경섭입니다. 여기 이경석으로 나왔는데 이름이 잘못 나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경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여행 콘셉트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배낭 여행을 간다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했는데요. 여행 가는 느낌이 나세요? 네, 사실은 이 비닐을 써서 속이 되게 간지러워요 지금. 굉장히 간지러운데 참고 하겠습니다. 먼저 태원준 저자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책에 사실은 이렇게 그 프로필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렇게 소개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예. 한계별로 없어요. 네. 근데 여행을 정말 좋아하셔서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알라딘 그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여행 관련 서적 2위, 3위를 이분이 내신 책 1권, 2권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도 되게 좋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인 태원준 저자님과 또 어머니 한동희 여사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기 여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먼저 어떠세요? 이런 자리에 오시는 게 처음이세요? 어떠세요? 이런 자리 처음은 아닌데 네. 또 앞에 계시면 어색해서 좀 말이 잘 안 나와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 앞에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셔도 되니까요. 저희 보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 물론 이제 관객분들하고 눈도 맞춰주시고 얘기하시면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태원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현준입니다. 오늘 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즐거운 시간 함께 모든 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자님 되게 잘생겼죠? 네. 게스트에 비해서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사실 조금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도 좋고요. 외모보다도 책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진실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이익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으로 오늘 1시간 반 동안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책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사실 책이 엄마 일단 가봅시다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300일 동안 세계 여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좀 제목을 좀 과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 300일이었잖아요. 저희가 300일 여행을 했는데 그게 결과로서 이제 300일이 된 거고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어머니를 모시고 배낭여행을 모의했을 때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고요. 네. 정말 뭐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길어야 한 너댓 달? 그 정도 하려고 갔고 또 막상 가서도 어머니께서 만약에 이제 힘들다고 하시면 바로 와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여행을 하실 수 있을까? 뭐 한 달? 될까? 그래서 전혀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즐겨주시고 너무 진짜 배낭여행자로 거듭이 나셔가지고 결국 이게 계속 늘어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났고 또 아예 제가 꿈꿨던 여행 어느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그 목적지까지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대로 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뭐 거의 한 서너 달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네. 사실 배낭여행을 하면 혼자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여행 가면 뭐 애인이나 친구랑 가기 쉬운데 어머니를 모시고 갈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일단 뭐 여자친구가 있었으면은 못 가죠. 일단 어머니가. 예, 그러고요. 또 여자친구 갈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좀 저희 이야기가 유쾌하고 좀 재밌는데 이게 또
가게 된 계기를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좀 가슴 아픈 사연 저희 집에 네. 좀 아픈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또 네, 이제 네. 뭐 책에 잠깐 책에 나오셨는데. 잠깐 나오는데 네.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네. 얼마 뒤에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한테는 이제 남편이시고 친정 어머니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일단 제일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또 남은 가족 누나랑 저희 셋이도 이제 어둡고 긴 터널을 이제 겨우겨우 벗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이렇게 가시고 나니까 집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가족 셋이서 겨우겨우 헤쳐나가서 딱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작년 초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 말쯤. 네. 근데 작년 초 그러니까 어머니 환갑생신이 작년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누나랑 이제 여러 가지 음. 환갑 어머니 뭘 해드려야 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해서 뭘 해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그 여행을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누나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여행이 나왔는데 이 여행을 생각해 보다가 제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대학 시절에 배낭여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그냥 배낭여행을 갈까? 어차피 뭐 패키지 여행이나 뭐 해봐야 돈도 더 많이 들고 그 돈을 차라리 내가 여행을 시켜드릴까 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뻥튀기가 돈이 좀 많으셨으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셨는 게 나았을 텐데. 네. 크루즈 여행 한 2달 할 돈으로 한 저희 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달 네. 네. 네,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죠. 아무튼 되게 효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나 아들이 저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아, 뒤에 여행 저희 중- 누나도 있었다는 사실. 뒤에 숨겨진 네. 인물로서. 여행이 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연장됐다니까 좀 오해가 풀렸는데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쓰려고 어머님까지 이렇게 모시고 갔나 이게 기획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여행을 싫어해요. 이렇게 어디를 가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를 좋아하지 거기서 그냥 그 분위기 즐기는 것만 좋아하지 이렇게 다니는 걸 안 좋아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따라 나가셨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시고 근데 그건 아들에 대한 믿음이 또 대단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아들 안 따라 나설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서 선뜻 어떻게? 예.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제가 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세계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뭐 가당치도 않는 얘기잖아요. 뭐 네. 어떻게 세계 여행을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부는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포기하고 간다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진짜 너무 의아해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좀 성격이 다정하고 네. 조금 칭찬을 하자면 절대 화나게를 안 하는 애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래 이제 계속 설득을 할 때 네. 아들하고 한번 떠나보는 것도 괜찮겠다. 일단 하던 거 다 포기하고 네. 그냥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고 책에 보면 가게도 정리를 하셨다고. 예, 네. 가게도 정리를 했는데 인생에서 그러니까는 원준이나 저나 그러니까는 1년이 되긴 했지만은요. 뭐 몇 달은 크게 이렇게 좌우가 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이렇게 떠나는 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정말 주위에서 처음에 떠난다고 했을 때 네. 이모들이 네. 아니 무슨 배낭여행 가당치도 않게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지. 그래서 이모들이 얘한테 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아들만 믿고 떠났다가 사실 힘들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올라 그랬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또 얘가 되게 재밌게 가이드를 잘해주더라고요.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10달이 됐어요. 근데 어머님을 쳐다보는 그 시선이 막 너무 그게 다정해지고. 에너지가 느껴져요. 막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네. 바라보는 그 네. 눈이 너무 따뜻하세요. 자, 그래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둘이 합쳐 100kg가 안 되는 모녀. 네, 모자. 모자. 네. 그래서 되게 지금은 살이 좀 붙으셨다고 예, 하셨죠? 저는 네.
10km 쪘어요. 네. 와. 예. 네. 여행 가기 전에 제가 네. 60kg가 채 안 됐었거든요. 네. 어머니가 이게 말씀 예. 절대 말을 못하게 하세요. 네, 여기 안 하셔도 밝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키로수가 좀 많이 나가셔서 밝히길 꺼려하시는데 네. 어머니께서는 너무 적게 나가셔서 네. 꺼려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나 저나 되게 그러니까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둘이 세계 여행을 떠나기에는 뭔가 좀 그런 컨셉이었는데 오히려 잘 어머니께서 이게 마르셨지만 강단이 있으셔가지고 잘 그래서 예, 네, 적당히 잘 하다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위태로운 두 모자가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걸 제가 사진으로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여행하신 300일 루트. 동안 네. 그죠? 300일 동안 도운 그 코스를 지금 나타내는 그림이죠. 어디 다녔어요? 주로? 예, 네. 이게 네. 300일 치고는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302일을 여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네, 책에서 네, 홍보 네, 딱 네, 300일이 네. 아니라 302일을 여행했는데 네. 그 저기 그 유럽의 중간쯤은 원래 그 이후는 없었어요 전혀. 근데 네.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가보자. 원하셔가지고 더 연장이 된. 아, 거고. 유럽은 이제 나중에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는 예, 아 거고요. 유럽도 일부를 돌긴 했는데 네, 네. 그 서유럽 쪽이랑 북유럽 쪽은 어머니께서 이제 더 하고 싶. 아니 보면 거의 할 거면 중국하고 다 동남아 예, 예. 하고 거의 다 하시고 중동하고 유럽은 거의 다 네. 대부분 다 도신 것 같으세요. 저기 300일 치고는 말씀드렸듯이 나라 수가 많아요. 50개국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에 한 달 정도 이제 적응 훈련 그런 걸 한 뒤에 적응 훈련. 이제 동남아시아를 이제 육로로 계속 내려왔어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게 뭐, 그 첫날부터 100일 저희가 싱가포르까지 갔는데 100일이 걸렸어요. 육로로만. 음. 기차, 버스 뭐 그러니까 비행기 한 번도 비행기 한 번도 안 타고. 타고요. 네. 저기 중국 갈 때도 배를 배 타고 타고 갔거든요. 배 타고 가고. 그리고 아니 이제 어머니 원래 걸음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하셨어요? 네. 한동희 여사님? 별로 네?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네. 야 대단하시다. 뭐 책에 보면 뭐 버스가 롤러코스터처럼 예.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100일 만에 처음 탔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그 뒤부터는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섬나라를 네. 계속 네. 여행을 해가지고 하고서 이제 중동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여행한 한 15개국 정도 네. 딱 적당한 정도였는데 유럽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대륙에 막 정말 촘촘히 나라들이 네, 많아가지고 네, 네. 그냥 발걸음 가면은 다 다른 나라예요. 네, 네, 또 네. 거기 또 동유럽 같은 경우는 네. 좀 이렇게 내전으로 인해서 네. 분리가 된 나라들이 또 네,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까지 다 훑다 보니까 굉장히 나라 수는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여사님 이렇게 딱 보면 진짜 내가 여기를 다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진짜? 보기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를 다 또 도셨다는 겁니까? 그런 그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뭐 한 군데 이렇게 여행한데 하면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찍을까요? 근데 이렇게 많은 곳을 여행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일단 중국부터 맞지.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 쌤. 그 맨 처음 가신 지가 이제 간 데가 중국이잖아요. 칭다오. 이제 배를 타고 가셨는데 딱 내렸는데 영하 20도. 그래서 이제 딱 내리자마자 이 영하의 날씨에 여름 반팔까지 다 껴입어도 추운 그 날씨였는데 혹시 이제 그 어머니께서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서 돌아가고 싶다거나 뭐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그런 마음은 없었고 전혀. 네. 그러니까는 진짜 춥구나. 진짜 그러니까 춥구나. 중국이 춥다고 하더니 정말 네. 춥구나 그래가지고 네. 아들한테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네. 여행이 좀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실내로 좀 이렇게 많이 다니자고 그래서 실내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칭다오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친정 어머니가 72살이신데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 책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 말씀, 그 엄마 진짜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너무 부럽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칭다오를 거쳐서 이제 베이징으로 갔어요. 베이징. 여기 보니까 이제 아드님께서 인정. 더 싼 거 없어요? 막 외치다가 아주 인정. 아름다운 가격에 아주 저렴한 50% 싼 가격에 표를 구했는데 그 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90도. 의자의 인정. 강도는 다이아몬드고요. 각도는 완벽한 90도. 거리는 무릎과 무릎 사이. 이 완행 열차를 타고 14시간을 가셨는데
저 어떻게 가셨어요? 그때 굉장히 힘은 들었는데 네. 저는 좀 한 가지 좀 제가 생각해도 희한한 게 일단 앉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자요 저는. 그러면 이거 주무셨어요? 잤어요. 계속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은 얘기를 하다가 네. 그냥 잤어요. 그냥. 네. 그래서 얘는 막 14시간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아주 얼굴이 피골이 상들어요. 진짜. 근데 네. 저는 그 와중에 잤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예. 부담이 계속 있었거든요. 책에 또 봤을 때. 초반에 좀 더 심했죠. 네. 걱정도 많이 되고. 네. 아니 어머님은 주무셨다는데 아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14시간 동안. 못 주무시죠? 저는 이렇게 불편하면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제가 오히려 까다롭고 어머니 정말 고개만 그러니까 머리만 닿으면 주무세요. 뭐 어디서든. 그래서 뭐 네. 나중에 여행자 숙소에서 많이 저희가 자거든요. 네. 도미토리에서 자고 했는데 저는 막 코고는 소리 나면 시끄러워서 막 어. 이어폰 끼고 자는데 어머니께서는 같이 코를 고시면서 어머님이 진정한 여행자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느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도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렇게 잘 주무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사실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하고 가게 외에는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다녀본 데가 없어서 그 옆에 동도 안 가고 맨날 다 그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랬는지 집하고 가게 외 그리고 네. 애들 네. 뭐 네. 이제 네. 우리 아저씨 있을 땐 남편 그거 외에는 거기를 벗어나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이제 여행 갔다 가면서 이제 한번 딱 벗어나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아니 그 책을 보면요, 그 여사님께서 한동현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주부, 집과 가족밖에 몰랐던 분이 여행을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이 막 나와요. 예, 그게 이제 나올 거거든요. 지금 뵙기는 네. 전혀 이렇게 춤추실 것 같지 않은데 네. 그 중국에서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네. 함께 춤추시고 이렇게 상상이 안 가네요. 이렇게 뵈니까 너무 얌전하신데. 좀 있으면 흥이 겨우시면 아마 춤도 추실 수 있어요. 공원에서 같이 네, 추시니까 이제 아 되게 이렇게 조용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여행 책을 읽어보시면요, 막 물총 싸움 막 장난 아니게 하시고요, 춤 막 추시고요. 네, 정말.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속에. 근데 이제 네. 에너지가 있다기보다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도 많고 또 눈치 이렇게 때문에 좀 창피하고 하는데 네. 이렇게 중국 같은 그 청도 그 공원에서 거기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주르르 그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음악을 이렇게 크다랗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뭐 어떤 춤을 추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춤을 추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너무 어색하니까 할 수 없이 춤을 춰야 됐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때 아드님과 아니, 같이 춤을 추는 추셨나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뭐지? 제가 처음에 어머니께서 춤을 추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네. 그 사진 찍다가 예, 군무를 막 정말 엄청난 그룹이 춤을 추시거든요. 중국 분들이 공원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이게 TV에서 본 적은 있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되게 낯익은 앵글 한 속에 분이 이게 앵글 속에 들어와서 되게 낯익은 그 주홍색 잠바가 옷을 이렇게 막 입고. 하늘 저 우리 엄마인데 예 그렇게 되면서 그 뒤로 계속 즐기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가시면 어머니 춤추는 동영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 동영상 했으면 저희가 네. 구해가지고 한번 틀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막 동영상도 네. 올린 것도 있고 아무튼 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뭐랄까 계속 굉장히 오랜 기간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자식들을 위해 뭐 가족들을 위해 일만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동안 어머니께서도 뭔가 이렇게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 즐기신 거구나. 뭐 어머니께서 이제 물을 만나신 뒤에는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거침이 예, 없거든요. 저도 막 가끔은 우리 엄마인 척 하기 싫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너무 잘 즐기셔. 저는 오히려 네. 못 그래요. 저는 막 되게 네. 오히려 저는 막 이렇게 못 해가지고 민망하니까 막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는 막 뭐 중국
그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뭐 캄보디아, 뭐 어디 가셔도 네. 춤추시고 또 그 아침에 체조들 많이 하세요. 동남아시아 네, 분들도.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 틈에서 막 뭐 올려서 체조하시고. 체조하시고. 예, 막 배드민턴 치면은 막 배드민턴 채 뺏어서 막 막 붓글씨도 쓰시거든요. 네. 물 묻혀가지고 큰 붓글씨 큰 쓰시는데 붓글씨. 뺏어서 뺏으셔가지고 막 대한민국 만세 막.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은 대단하시다. 예 이런 상상 모습 못하셨죠? 예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어머니 모시고 오기를 진짜 잘했구나. 어.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했죠 여행이 더. 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또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이제 거기 베이징을 지나서 이제 리장이라는 곳으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리장이 그 2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낮 12시에 출발하면 다음 날 12시에 도착하는 24시간 걸리는 건데 그 비포장 도로를 이제 버스를 타고 24시간을 달려가신 거예요. 대단한 버스죠. 근데 그게 이 이제 정도 그게 유일한 또 직통이었어요. 직통. 그게. 예, 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정말 지칠만도 한데 이제 거기 책에 보면 에라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심정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리장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을 하시고 거기서 한동안 머무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간 리장에서 어떤 게 그렇게 제일 좋으셨는지. 그러니까 그 고장 자체가 이렇게 그 몇백 년 된 예, 고성. 예. 고성이라 하더라고요. 네. 이 길도 그렇고. 근데 그냥, 사진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봤거든요. 그냥 네.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자체가 아름다워요. 네. 특별한 저희 것도 네, 아니고. 리장이라는 것이 그 옛 고성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가옥들이 이제 쫙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돌담길이라 그럴까요? 정말 옛길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 골목이 정말 미로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밤 되면은 빨간불이 여기저기서 막 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이었죠. 그 센가치로의 예. 음악 불면 네. 거기서 네. 보면은 막 그런 도시들이 네, 나오거든요. 네, 네. 그게 리장의 아, 모습을 모티브. 표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어요. 네. 그런 이제 아기자기하고 좀 그 아늑한 게 이제 어머님이 30년 동안 살아오셨던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다독다독 해줬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었던 거. 네. 네. 거기 사람들도 막 보니까 네. 오히려 떠나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살게 예, 될 거라고. 뭐 약간 음. 맘먹어서 떠나라고. 근데 그 리장에서 네. 진짜 리장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렇게 눌러 앉으신 한국 분이 계셔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음식점을 차리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찾아갔었거든요. 네, 거기를 네, 네, 네. 찾아갔는데 그분도 반가워하고 예, 우리도 반가워하고. 가수분이셨는데 네. 약간 거기서 이제 주점 겸 음식점을 하고 계셨어요. 한국 음식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한국 음식도 하시고 중국 음식도 하시고. 네. 음.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리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처음 못 들어요.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가기 굉장히 갈 책에 수가 보면 없으니까. 네, 갈 수가 없으니까.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근데 리장에 알려지지 가는 않는데. 여행객이 굉장히 그 수가 많은가요? 예, 지금 여기 중국에서 가장 네, 많이. 예, 아름다운 가장 뜨고 있는 배낭여행자들의 네. 뭐 고장이어가지고요. 네. 중국 내에서는 아마 배낭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상업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뻐요. 아, 그래도 아름답고. 여기를 가려면 그 24시간 버스를 타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 청두라는 도시에서 네. 도시에서 네. 움직였는데 거기서 가려면 그걸 타야 되고요. 음. 뭐 한국에서 가시려면 그렇게 어렵게 가실 필요 없고 음. 그 근처 뭐 공항 가서. 예, 뭐 그 기차가 가까이 있는 도시로 가서 이렇게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너무 돌아가는 게 싫어서 그냥 기차도 이렇게 직각. 아니요, 기차 뭐 1등석 타면 좋죠. 근데 저희는 직각을 고집했죠. 근데 가는. 예. 그 가는 아니 방법이 근데 어렵. 진짜 어머님이랑 같이 가시는데 좀 편한 자리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여행 갔다 와서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어머니께 너무 그래도 어머니인데. 네. 하시는 엄마님이 분들은- 한번 화내셨잖아요. 돈 예. 너무 안 쓴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머니께서 초반에는 힘드셨어요. 분명히 저도 느꼈는데, 그러니까 처음 배낭여행이셨고 뭐 해외를 나가보신 적도 뭐 정말 10년 전에 아버지 계실 때 뭐 패키지로 2박 3일인가 갔다 오신 건 말고는 전혀 없으신 분이고 정말 30년 동안 일만 하신 분이고 30년 만에 은퇴하고 한 달 반 뒤에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났거든요. 그 한 달 반 동안은 오히려 뭐 가게 정리, 뭐 집 이런 거 정리하느라고 딴 거 못 하고 그러게 가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으셨고 긴장이 많으셨고 아니나 다를까 칭따오 갔는데 너무 춥고 그래서 3일 동안 거의 막 백화점 뭐 무슨 숙소 그렇게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힘든 시기를 넘기셨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춤추는 네. 때부터는 어머니께서 이게 버티시는 게 아니라 즐기기. 예, 즐기기 즐기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버티면 어떻게 300일을 그렇죠. 버티겠어요. 근데 이제 네. 즐기시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재밌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지 않은 돈으로 한정된 여행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 한정된 그러니까 이 여행 자체가 돈 떨어질 때까지 거잖아요.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아끼면은 네. 하루를 더 여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물론 저도 많이 아꼈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도 막 으쌰으쌰 이러고 아이 뭐 야 이거 기차 굳이 뭐 2만 원짜리 타야 돼 이거 뭐 7천 원짜리인데 그냥 7천 원짜리 타자 막 얘기하시고 진짜 그러셨어요? 네. 그랬어요. 진짜. 또 이게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은 배낭여행이요? 그 또 돈을 아끼는 요령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네. 그 또 막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물론 힘드셨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초반에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막 엄마 내가 이게 너무 럭셔리한 여행이 아니라 정말 고생기. 리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하는 생존. 배낭여행을 하게 돼서 너무 미안해. 아. 막상 또 와보니까 힘들지 않는데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다 뭐 이해를 괜찮다. 해주셔가지고 네. 즐기시기 시작하시면서는 뭐 큰 문제 없으셨죠. 엎드려 절을 받고. 아 참 보기 좋은 네, 모자인 것 같습니다. 자, 10분 만에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짧은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여행지를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아서 캄보디아. 베트남. 네. 저 아닌데. 네. 저 아니에요. 캄보디아.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캄보디아 캄보디아. 가시면서 캄보디아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이 동남아 여행하셨을 때 좀 여러 가지 제가 몰랐었던 거를 좀 알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앙코르와트가 굉장히 큰 거를 전체를 앙코르라고 예. 얘기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냥 앙코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물이 아니고 그죠? 굉장히 그 부분. 네, 그러니까 보통 앙코르와트라고 이제 통칭을 해서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언제 네. 분들도 좀 예, 그러니까 앙코르와트가 그 하나의 사원이야. 사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앙코르 톰 무슨 뭐 바이온 사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사원 이름이고요. 그 전체를 아울러서 그냥 앙코르 유적이라고 하거든요. 현지에서는 앙코르 루인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앙코르와트는 그 앙코르 유적에 있는 하나의 사원인데 이름. 가장 유명한 사원이긴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통칭돼서 쓰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일부 사원이라는 거 앙코르와트는 그리고 그 전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걷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막 저리랜다. 사원까지의 거리가 뭐 막 많게는 10km가 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멀어가지고 그 뚝뚝이라는 네, 그 현지 교통 수단을 빌리거나 자전거를 빌려야 되는데 자전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10km를 계속 또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뚝뚝이라는 그 오토바이에 뒤에 이렇게 짐판 같이 달라가지고 예 그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앙코르 유적 그 자체도 물론 1일권도 있는데 3일권, 7일권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다닐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하루에 보실 수 있는 양이 아니고요. 그 안에 정말 막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조각들도 놀랍고 저를 지금 뭐 사진에 나오는 저기 지금 나무 뿌리가 사원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우와. 예 그게 막 자연의 그 뭐 막 그 위대함이라 그럴까요? 예. 이런 것도 느껴지고 또 그 캄보디아 그 정부 측에서도 저런 거 그대로 냅둬요. 내비둬가지고 예, 이게 바이온 사원이라는 사원인데 가장 인기가 좋은 사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도 2번이나 찾았던 너무 좋은. 예.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거가 제가 좀 기억이 좀 그런데요. 그 이렇게 그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렇게 네.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 있었잖아요. 예. 저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가슴 뭉클했었어요. 그 애를 보내서 가족들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네. 그때 이렇게 막 다짐했잖아요. 뭐 네. 너 내가 아주 그냥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해주겠어 막 이랬는데 네. 나중에는 마음 사연 약해져서 듣고서. 다 예. 채우지 않은 그 시간을 그냥 버리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 장면이 네. 되게 가슴 따뜻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예. 그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여기를 여행할 네. 때인가요? 예, 여기 네, 여행할 때 여기였던 저희가 것 같아요. 이제 네. 3일권을 끊어가지고 네. 2박 3일을 이제 한 친구를 고용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계속 데려다 주는 거예요. 워낙 사원이 머니까 이제 원하는 사원 혹은 추천해줄 만한 사원을 이제 떨궈주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 여행할 동안 이 친구는 쉬고 있다가 우리가 뭐 1시간 정도 돌고 오면은 태워서 또 다음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2박 3일고 3일째 되는 날 오후 6시까지였는데 3일째 되는 오전 11시까지 딱 보더니 거의 뭐 굵직굵직한 건 다 봤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우리 좀 더 보고 싶다 해서 지난번에 갔던 대로 다시 가자 했더니 그럼 추가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되게 경우가 좀, 많죠. 이게 그죠? 좀 괘씸하잖아요. 근데 또 어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삼촌, 그러니까 형이 첫날 저희를 태우러 왔었는데 형은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얘를 보낸 거예요. 둘째 날부터. 그게 돼서 되게 화도 나고 또 덥고 짜증 나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날씨가 너무 저기 뜨겁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럼 너 형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형이 전화했더니 6시까지 하는 게 맞다고, 그냥 얘 자꾸 이렇게 자꾸 하니까 하라고. 그냥 보셔도 된다고. 안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제가 또 막 난리를 칠 테니까. 그래가지고 너 그래 잘 걸렸다고서 딱 내가 6시까지 진짜 5시 59분 59초까지 진짜 하겠어 딱 마음을 먹었는데, 네. 그 다음으로 이동하는데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내리더니 뭘 주섬주섬 꺼내요. 네. 그게 이제 천막이에요. 네.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을 싹 쳐주고 덮어주고. 자기는 비를 막 맞으면서 또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 인간으로서 얘를 거기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을 어느 정도 봐가지고 그 재래시장을 갔는데 재래시장이 완전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저는 좀 뒤늦게 알았는데 그 4월쯤에가 음력설이에요, 동남아시아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구정처럼 최대 명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거 하기 바쁘고, 얘도 분명히 그러한 것들 때문에 뭐 빨랑 집에도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이런 싶고. 축제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네. 한 건데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죠. 네. 거기서 또 한 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네. 원준아 보내라 빨리 하셔가지고 그 장면이요 진짜 이렇게 그림 같았어요. 예, 너무 그래서 좋았었어요. 예. 많이 쿨해집니다, 진짜. 어머니랑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사진 한 번 찍고 이제 갔어요, 그 친구는. 이게 방콕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쵸? 예, 네. 방콕으로 넘어오는 게 방콕. 물축제.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마토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는 물총 싸움. 물축제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가 이 수출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물총 얼마 전에 수출. 신촌 더울 때 신촌에서 네. 또 했었잖아요. 그래. 아, 근데 네. 여기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전국 저기, 예. 도시 전체가 그냥 예,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물바다가 돼요. 저희가 어. 뭐 방콕 다음에 라오스로 이동하기 위해서 계속 버스를 타고 왔는데 막 시골 마을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물축제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뒤늦게 좀 설인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동남아시아 음력 설에 펼쳐지는 축제예요. 어떤 기원이 어떤 거가 하면은 그 방콕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저렇게 막 물총 싸움을 하는 거 아니고 가볍게 물을 뿌려주면서 네. 지난해 그런 애구를 것들을 씻어내고 아. 새로운 마음으로 이거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부어주던 게 네. 예. 저렇게 전투력으로 축제가 돼. 이게 정말 네. 점점 정말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가 모여들어요. 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태국 불상사도 날 예, 것 같아요. 예, 물총이 너무 세서. 석고를 바르는 사람도 예, 있다고. 막 석고도 던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기간에 음. 뭐 음주 사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100명 단위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미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기 곳곳에 이제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긴 해요. 안전 요원. 경찰관들도 경찰관들도 물총 네. 하지 않나요? 뭐 정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기 뭐 경찰서 앞에 지키는 그런 경찰처럼 네.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아. 딱 해서 뭐 이렇게 보기만 하고 네.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지 지나가는 않나요? 사람들마다 물총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고가루를 막 개어가지고 막 얼굴에 네. 막 묻히고 이런 거 다 묻히고 막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근데 자, 굉장히 이런- 재밌는 네, 축제. 이런 물 축제에 우리 두 분이 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아드님은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동희 여사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책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저 앞에 얘기 좀 펼쳐 있는 게 해주시죠. 석고인가요? 예, 저를 공격하시더라고요. 사실 물총을 가져왔어요. 원래 물을 넣고 게스트를 한번 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그냥 예,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물이 없다. 네. 반 정도 네. 차 있는 것 같긴 한데 집에는 채웠는데. 물이 없네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저기? 그냥 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축제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이만한 총 들고 하니까 네. 그냥 같이 노는 거죠 뭐. 네. 여기서 책에서 보면 어머님이 엄마 생애에서 내일이 궁금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방콕에서 그러니까는 네. 저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때가 그 방콕에 우리가 있을 때 어버이날이었거든요. 예. 그때가 근데 근데 누나도 이렇게 오고. 예, 서프라이즈로. 근데 이제 얘네 둘이서 이제 남매가 둘이서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았나요? 예. 근데 저는 몰랐는데. 네. 근데 어버이날 맞춰서 네. 서울에 있던 딸이 그러니까 우리 그 숙소로 온 거예요. 그 네. 도미토리. 깜짝이 예, 네. 깜짝이야. 방콕이었어요. 예. 저희가. 예.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부러우시겠다. 들어오시죠. 너무 부러우셔. 아유, 참. 제가 책 읽으면서 계속 나라를 구하셨어, 예. 나라를 구하셨어 이러면서 그래서 읽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한테도 굉장히 고맙지만 이렇게 딸이 와준 게 지금도 아니 그 전에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죠. 따님이 네. 오실 거라는 거를. 몰랐죠. 이렇게 기획을 참 잘. 정말 진짜. 비밀 작전 하셨네요. 예, 저희 남매가 얼마나 치밀한데. 이 여행도 누나와 저희 합작품이라. 이게 방문에 딱 열고 따님이 딱 등장하시던가요? 저는 자고 네,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깨워. 근데 와가지고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놀래고 고맙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진짜 고맙다 그거는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어버이날. 아들하고 딸하고 또 다르죠. 네, 다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네. 진짜 딸하고는 이렇게 손을 붙잡고 다녔는데 네. 얘하고는 10달 됐는데 손 잡아본 적은 없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는 제가 살 같지만 참아.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누나가 온 일주일 동안 저를 안 보셨어요. 정말 이렇게 둘이 양옆에서 누나만 이렇게 보면서 쇼핑하면 진꾼데. 예, 저는 정말 뒤에서 정말 뭐 쇼핑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아끼는 건 둘째치고 뭐를 사면은 다 짐이 되니까 예. 정말 조그만 거 아니고는 사질 않았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누나가 시장 가면 오니까 워낙 이국적인 게 많으니까 사고 싶으신 게 많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요거. 예, 뭐 그런 것들 누나가 온 김에 다 정말 사셔서 누나 편을 보내주셨죠. 저는 정말 짐꾼만. 좀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일주일은 좀 서운했어요. 아니, 나는 2달 넘게 모시고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누나한테 이렇게 눈길을 주셔가지고. 왜 오랜만에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외에 네. 그러니까는 그냥 딸이 이렇게 온 게 너무 그냥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딸한테는 그 얘기해요. 내가 진짜 여지껏 내가 그 60평생 살면서 어버이날 선물 이런 선물 받아본 사람이 그러겠네요, 있을까? 그렇죠. 그게 고맙고. 앞으로 따님과 여행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실 생각이 근데 있어요? 딸하고는 걔가 이렇게 체력이 약하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걔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으세요. 런던을 가면 그냥 한 달 동안 런던만 있다가 오지. 다른 도시도 안 가요. 예, 그래서 걔하고는 이렇게 좀 안 맞아요. 근데 얘하고는 이렇게 막 다니는 게 이렇게 맞으니까. 어머니는 네. 한 곳에 오래 못 머무르시더라고요. 여기 좋아하시다가도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슬슬 갈 때 됐지 하면서 어디 30년 동안 한국에서는 그렇게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또 나중에 세계 배낭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또 떠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10달 하고 오면서 네. 아 기회가 되면 그냥 한국까지 말고 남미 갔다 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들이 엄마 이제 돈도 떨어졌어 그래서 왔어요. 네, 진짜 마지막 도시가 런던이었는데 네. 런던 가셨을 때 어머니가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총 이 티켓을 남미로 바꿀 수는 지금은 없냐고. 아마 바꿀 수 있었어도 제가 안 바꿨어요. 어머니 지금은 안 되는데 하면서 근데 이 여행하시면서 내는 그 페이 딜을 너무 잘하세요. 그 책에 보시면은 그 돈 아끼는 그게 디테일함이 너무 정말 일전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그게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드셨는지는 여쭤봐도 되나요? 예, 뭐 금액 뭐 정확히 딱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일했었는데 예. 그거 2년 반 정도 모은 거 플러스 예. 그 여행이 지원 연장되고는 이미 돈이 바닥나서 네. 누나가 뭐 한 크게 한 장 정도를 이렇게 보태줬었거든요. 아. 그렇게 다 합치면 뭐 대강 뭐 몇 장 뭐 음. 서너 네다섯 장 정도 되겠죠. 네. 와. 예, 아무튼 이렇게 요새 많이들 그러잖아요. 뭐 돈 없이도 떠날 수 있다. 무슨 네. 여러 가지 방법 있다. 근데 돈은 있긴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뭐 정도 물품 하나 네. 살려고 해도 돈이고. 그렇죠. 근데 얘가 얼마나 이렇게 네. 짜게 여행을 했냐면 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네. 그 이제 여기는 뭐 은행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네. 시티은행에서만 이렇게 돈을 빼면 수수료가 안 나가는 이제 거예요. 외국에 네. 나갔을 네. 때. 타은행에서 하면 14,000 원이 나가고 아. 시티은행에서 찾으면 1,200원이에요. 예, 일단 무조건. 무조건 일단. 예. 네. 근데 그 시티은행 찾겠다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시티은행 찾겠다고. 아니 네. 그 가이드북에 그때 화내셨죠? 가이드북에 시티은행이 있다고 써 있었어요. 아, 근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결국엔 찾긴 찾았는데 네. 한 시간을 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죠? 배낭을 메고. 배낭을 메고. 그래서 네. 화를 냈죠 내가. 네. 아끼는 것도 좋지만 너무 하는 거 빨리 아니냐. 힘들 때는 빨리 네. 가서 쉬는 게 쉬는 좋지. 게 맞아요. 네. 어떻게 그 14,000원 아끼자고 네. 이렇게 한 시간을 고생을 시키냐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님도 같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같이? 아니 제가 이제 어.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했는데 예. 이제 낯선 곳이고 예. 하니까 좀 그렇죠. 두려우셔가지고 아이 그냥 나 따라다닌다면서 아니 근데 그 인도네시아 공항은 이렇게 네. 시잡을 쓰신 분들이 예. 희한하게 우리는 공항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많이 안 앉아 있는데 이렇게 그룹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조금 무섭기도 하고 네. 예, 무서우실 때문에 좀 이게 네. 생소하셨죠. 예. 네. 그래서 무조건 그 가방을 메고 쫓아다닌 거예요. 한 시간을. 그래서 그때 화가 났었죠. 그때 덥기도 책에서 되기도. 딱 두 번 화내신 거에 한 예. 거기서 좀 그래서 그 12,000원 때문에 아 지금도 보면 분이 안 풀리신 거 같아요. 네, 지금 그 분노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총에 지금. 물 좀 넣어드릴까요? 가끔 그 뭐 네. 라디오 방송이나 뭐 인터뷰할 때 어머니랑 같이 네. 나가면은 네. 이 얘기를 꼭 하세요. 그래서 두고두고 어머니 실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뭐 이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머니 그럼 뭐 아드님이랑 많이 다투진 않으셨어요? 저는 얘 뭐 그렇게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면서 어,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하면서 이 말씀을 아. 하세요. 그게 참 그때 힘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한 여행 한 4개월 정도 접어들 때였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혼자 다닐 때는 정말 1,000원 아끼려고 1시간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안 되고 어머니께서 그동안 이렇게 쌓아 오신 거죠. 힘들었던 있는데 거를. 계속 참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네. 계속 아들이 계속 뭘 하고 뭐 흥정도 고생하는 걸 하고 아시니까. 뭐 잡고 하니까 했는데. 되게 이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네. 좀 미안하게 느끼셨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은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것들이 이건 좀 있으니까 아니지 않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정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심도 있는 대화가 있어요. 예, 5일 동안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 무언가를 봐야겠다는 압박이 되게 심했거든요. 나왔기 음. 때문에 우리가 이 도시로 온 이상 이 도시에서 유명한 것들 뭐 이 도시에서 맞아. 가야 이런 거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 그거 다 보지 말고 우리 대화를 그동안 하자. 앞으로 더 많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필요하니까 어머니 여기서 한번 쉬고 가십시다. 그래서 거기서 예. 쉬었었습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그 인도네시아 예, 자카르타 떠나게 됐네요. 인도네시아고요, 네. 자 우리 평소 예. 그 방콕을 떠나서 이제 푸켓으로 가면서 네. 좀 사고가 하나 아, 예. 있었어요. 네. 예, 수면 가스를 통해서 예.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참 그게 아직도 확인되진 않았고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럽 여행할 때 그 기차 칸에 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 수면 가스라 그러죠. 사람들이 약간 기절하듯이 잠든 네. 틈을 타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방콕에서 푸켓 가는 그 여행사에서 좀 그래도 특급 버스였어요 나름. 어, 그래서 그런 데서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자다가 깼는데 왜 깼냐면 뒤에 있는 서양인 부부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내 이 뭐 핸드폰 예, 뭐 아이폰이랑 무슨 뭐 갤럭시랑 뭐 다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근데 보니까 뭐 저희도 아이폰이 제 아이폰이 있었는데 이제
것도 없어지고 승객들 대부분 그 태블릿 PC라 그러죠. 예. 다른 건 전혀 안 가져가요. 저 그 아이폰 전자 제품만. 아니요, 그 정말 태블릿 PC, 태블릿 PC.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아. 제 가방 안에 그 스마트폰이랑 네. DSLR 카메라도 있었고 네. 노트북도 있었는데 그것만 가져갔어요. 아. 그러니까 전문 터리범. 그게 돈이 유통이 잘 되는 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당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특징이 그런 제품들은 중요하고 그 여행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에 지녀요. 예. 네. 아니면은 가방 깊숙한 거에서 뭐 다리에 묶는다든지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데 다 그것만 당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다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막 몸에 이렇게 막 예. 걸고 자고 목걸이, 했는데 막 목걸이 사람들이 이런 막 거 하고. 이렇게 막 더듬대도 네. 아무도 못 깨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추정을 하기에는 아마 그게 아. 쓰였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그게 가고 있는 버스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 근데 이제 범인은 중간- 그 버스가 2층 버스여가지고 네네. 1층은 이제 직원들이 있고요. 네. 아. 이게 서빙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운전자분들이 계시고 운전자분도 두 분이세요. 이렇게 네. 교대를 하셔야 되니까 음. 그분들이 계시고 그냥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짐칸만 있고 2층에 있거든요. 근데 2층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었죠. 아.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다. 근데 옛날에 서울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쓰리하는 사람 있으면 다 못 내리게 하고 다 문 닫고 네. 찾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게 되게 난감했던 게 모두가 피해자인 거예요. 아. 모두가 피해자니까 누구의 걸 뭐 뒤져보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 피해자니까. 그리고 또 그 한밤중 막 새벽 3, 4시였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막 계속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떻게 뭐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걸 노리나 보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예. 그 직원이 아닌가 싶은 다들 이렇게 생각이 의심은 들어요. 했어요. 네. 의심했는데 또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근데 없어. 달리는 버스에서 다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네, 전체가. 네, 네. 근데 안 잊어먹은 사람은 직원하고 기사뿐이 네, 없으니 그렇죠. 네. 네.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중간에 섰다면 네. 뭐 이렇게 갖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었는데 다 그렇죠. 잊어먹고 음, 차는 달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는 직원이 아닌가 심증만 그런 있는 생각을 거예요. 심증만. 예. 네. 근데 이걸 막 다 피해를 당해서 그 다들 경황들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막 예. 뒤에 있었던 부부 같은 경우는 그 태블릿 PC 2대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다 촬영을 했어요. 그 3달 넘게. 그러니까 모든 사진에 모든 기록, 사진, 뭐 메모, 우리가 스마트폰 다 되잖아요. 뭐 네. 이것저것. 이렇게 다 거기에 응축돼서 세상에. 그거 자체가 아. 그 아마 이 조금 나이가 있었던 부부였는데 네. 아마 이 여행을 준비하기까지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 모든 게 여기 있는데 진짜 세상에. 한순간에 2대가 다 남편 거 아내 거 다. 어. 예. 그러면은 저희는 그나마 미미한 예. 피해였죠. 예. 혹시 이제 배낭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있다면은 네. 그런 일들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좀 주의할 게 있다면 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소매치기 같은 경우는 어디가 소매치기가 많더라, 뭐가 많더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참 뭐라 그럴까 어디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그 있죠. 외국인 관광객들 보면 막 앞으로 메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뭐 지하철 살 때 뭐 그냥 뭐 평소대로 하고 다니잖아요. 뭐 네. 누가 네. 내 거 훔쳐가겠어 이런 거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이 되면은 다 이렇게 아. 움츠러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면은 그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되게 여행이 힘들어져요. 계속 뭔가를 경계해야 되고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도 뭔가 의심하게 되고 해서 저는 그 여행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강력 사고 같은 것들은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좀 밤늦게 그 골목이나 그 도시에서도 좀 이렇게 유흥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밤늦게 그런 데만 안 다니시면 될 것 같고 소매치기는 한 번 좀 당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뭐 특별히 잊어버리신 건 없으셨어요? 저는 잊어먹은 거 없어요. 얘만 핸드폰,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두개 잊어먹어요. 예. 별로 그렇게 귀중한 걸 가지고 있을 분이 아닌 것처럼 보였나?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뭐 이렇게 금덩어리를 갖고 있어 보이지가 않은 게 네네네. 지금은 그래도 네. 갔다 와서 이제 조금 좀 몸이 좋아지고 했지만 네. 그때는 정말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서 네. 삐쩍 마른 데다가 네. 이렇게 배낭 하나 메고 이렇게 다니니까 현지인으로 착각했던 거 아닐까요? 만약 아,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캄보디아에 어, 뭐 예. 무슨 맞아요. 무슨 사원 있잖아요. 그 산에 있는 볼까요? 사원 현지인 올라가는 사원. 예, 현지. 그 사원이 음. 그러니까 포리너스 올리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예, 해가지고 전용 뭐 사원. 2불이었나 그랬어요. 저기 아. 2달러였나 그랬는데 저랑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예. 올라갔죠. 이제 제가 예. 먼저 쓱 올라가서 제가 돈을 냈는데 5달러를 냈는데 3달러를 거슬러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따로 계산이 되나? 그래서 전 먼저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뒤에 쓱 들어오는데 그냥 지나. 그냥 안 맞더라고요 저는. 아. 그때는 어머니나 저나 정말 그러니까 이게 워낙 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니까 둘 다 이게 너무 아니 많이 그 당시는 뭐 피부도 이제 좀 예, 탔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맨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엄마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하면서. 그리고 또 여행 중에 또 머리가 많이 자랐다고 그래서 또 한번 자르고 또 파마를 또 어머니 많이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어머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아, 이제 파마 예. 사진이 없더라고요. 아.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얘가 그 왜 12,000원 때문에 왜 한번 예, 얘기해서 싸우고 나서 이제 5일 동안 그냥 이렇게 쉬었어. 예. 서로 다 좀 쉬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했는데 그때 머리가 여기 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파마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파마를 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요. 네. 자카르타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마약을 바르고 이렇게 마는데 인도네시아는 물을 바르고 이렇게 말더라고요. 말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마약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파마를 안 하는 나라라서 파마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어차피 여성분들이 이걸 많이 쓰고 히잡을 다니시니까 하니까. 아무래도 좀 파마하시는 분들이 적은 거. 그러니까 뭐 파마를 알아요? 그쪽에서 파마를 하는 단어. 파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네. 나중에는 이제 이 원준이한테 네. 도저히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어. 뭐 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길래 네. 나중에는 네. 이렇게 뭐 있는 거를 이렇게 말았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듣고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막 했더니 고데기를 드시더라고요. 고데기로 이렇게 머리를 네. 살짝 한다는 줄 알고 그거 아니라고. 네. 마음엔 네, 마음에 드셨어요? 드셨어요? 하고 그래도 나서? 괜찮게 나와. 진짜 여행을 하면서 이제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아드님의 모습이라든지 여사님 또 어머니를 봤을 때 이제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먼저. 어머니 먼저. 네. 예, 근데 한동희 이제 여사님 얘가 먼저. 조금 이렇게 다정하고 좀 장난기는 좀 있고 그랬거든요. 예. 이거 근데 좀그 짠순이고. 네. 짠슨.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한 10달 다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섬세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거는 조금 있구나 그런 조금. 거 조금 많이는 아니고 그런 거 나쁘지. 느꼈어요. 좀 고쳐야 될 거.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돈 쓰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아. 안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 여행 그때는 때도 10달 내내 예. 솔직히 이렇게 좀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뭘 고쳐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그냥 아. 고마운 마음뿐이 네. 없었어요. 네. 키우시면서는 이렇게 불만이나 아드님께 바라는 거 그런 건 없으셨나요? 근데 얘는 여기서 어려서부터 음. 화나게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는 화나게를 안 한다고 아. 성격이. 그러니까는 지가 잘못했어도 막 애교를 펴서 이렇게 웃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사님 애교 한번 보고 왜 싶어지는데요? 잘못하지 않겠어요? 어려서도 말썽 피고 네. 잘못한 것도 많지만 네. 잘못하면은 막 애교를 펴서 화나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 정말 대단한. 대단한 네. 이렇게 좀 단점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님을 아니, 애교는 뭐 따로 뭐 있나요? 뭐. 이런 거. 예. 네. 가볍게. 그리고 뭐 어머님의 또 다른 모습을 봤다면. 저는 근데 아까 예. 보셨듯이 여행 초반에 벌써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렸어. 어머니께서 춤을 추신 것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예. 절대 진짜 어디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지금도 이제 좀 여행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예. 처음에 제가 그 첫 번째 책이 7월에 나왔었는데 예.
그때 7월에도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좀 들어왔었어요. 이게 워낙 좀 특이한 그렇죠. 케이스여가지고 아들은 별로 이제 둘째치고 이 어머니께서 어쨌든 되게 대단한 거여서 어머니께 이게 인터뷰가 들어왔는데 그때도 어머니 못 하셨어요. 다. 나는 절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여행 때는 많이 즐기셨는데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되셨어요. 근데 여행할 때는 정말 예 제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도 있었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오래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몰랐던 모습이라기보다 몰랐던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어린 시절, 뭐 아버지와 뭐 연애 시절 스토리? 이런 거. 그러니까 언제 있었냐면은 그 태국 치앙마이 썬데이 마켓이라고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 깨끼라 그러죠. 이렇게 네. 크다란 예, 통에서 이렇게 통에다가 넣었다 뽑아서 예, 먹는 그거를 거. 사 먹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어린 할머니랑 그러니까 제 아. 할머니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 예. 분이 되시는 분이랑 어릴 적에 팔러 다녔다고 이거를 이거 엄마가 우리 엄마랑 같이 팔러 다녔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 또 뭐 아버지랑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너 어렸을 때 너 그때 기억나냐 하면서 이런 옛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행하다 보면 계속 붙어 있으니까 네. 이야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순간들은 저는 되게 좋았어요. 물건 하나하나가 또 예, 추억이 되고 예. 기억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쭉 지나서 보면은 또 마지막에 요르단에서 이렇게 페트라 사원을 또 가셨는데 이 페트라 사원을 들어보긴 했는데 사진으로만 봐서는 그 웅장함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저 페트라가 아마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여행지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 뭐 예, 거기도 네. 나오고 막 트랜스포머라는 또 네. 블록버스터에도 아. 나오고. 근데 그거 이전에 저 자체가 제가 이게 막 역사적 배경이 막 풍부한 사람은 아니라서 네네. 나미비아인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민족이 네. 협곡이 있어요. 네. 협곡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지 나오는 협곡을 다 들어가서 거기 안에 펼쳐진 곳에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천의 요새가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 해놨는데 뭐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멸망을 했는지 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네. 저 도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한 100년 전쯤인가 한 탐험가가 발견했는데 이거는 네. 이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그대로 보존이 된 도시가 네. 있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이게 말로 설명을 해봐야 네. 아니 저기 그리고- 성같이 보이는데 저게 지은 게 아니라 돌을 바위를 깎아서 깎아서. 바위를 예, 저게 그러니까 바위 산인데 깎아 들어간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페트라를 제일 가고 싶었거든요. 예. 가지고 여행 가기 전에 그 핸드폰, 그 휴대폰 바탕화면이 페트라였어요. 아까 그 아. 알카즈네 사원. 예.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 오른쪽 사진이 그럼 지금 들어가는 예, 그 그 협곡에 시크라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 시크라서. 보시다가 이렇게 늦어서 막 뛰신 거죠? 예, 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이걸 못 갈 뻔했어요. 원래 그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예, 들어갔다가? 뭐 요르단하고 시리아를 거치고 레바논을 거쳐서 이제 터키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시리아 내전이 아. 너무 격화가 돼 있어가지고 시리아를 못 가게 되면서 요르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침 그 저희가 머물던 이집트 다합이라는 도시에 예. 어머니께서 그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지 예. 순례를 되게 해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저기를 음. 가고 싶었고 근데 마침 그 두 패키지를 파는 거예요. 그 아. 두 개를 같이 결합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예, 그래가지고 딱 바로 저거는 신청을 해서.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어머니나 저나 그동안 그렇게 돈을 아꼈는데 네. 이거 딱 보자면 이건 무조건 가야 되자. 저희 한 둘이 합쳐서 거의 8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아. 그리고 2박 3일이면 그 금액에 예. 비하면 꽤 그 기간에 비하면 큰 금액이었는데 네. 저건 정말 뒤도 안 들어오고 어머니랑 아. 둘이 들어가서 예 바로 해서 조사님도 여기 보셨을 때 괜찮으셨어요 여기? 네. 너무 이런 데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 저기 일부고 저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그 도시가 막 원형 극장 있고 아. 신전이 거대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만든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전부 다. 놀라워요. 대단하다. 정말.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가 1권입니다. 1권. 여기까지가 1권이고요. 최근에 2권은 어떤 내용이죠? 사실 제가 2권 책을 안 가지고 저 뒤에 지금 2권 아마 팔고 있을 예, 것 같은데. 팔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좀 이야기가 많아요. 이건 이제 이건 첫 번째 책이
이제 아시아가 중국 네. 칭다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페트라가 이제 중동인데 중동도 어쨌든 대륙으로 따지면 아시아 예.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집트는 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긴 하지만 네. 이집트를 빼고는 다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이야기였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이제 유럽 음. 이제 올라가서 터키로 해서 이제 불가리아 가면서 유럽 한 바퀴 돈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책도 뒤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실 유럽 이야기도 되게 듣고 싶거든요. 근데 유럽까지 하면 2시간 반이 필요해서 일단은 오늘은 네, 첫 번째 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중국부터 해서 요르단까지 이렇게 쭉 지금 돌아봤거든요. 사실 그 저희가 여행을 하지만 과연 여행의 의미와 가치가 뭘까, 그죠? 네. 그다음에 여행에서 우리는 가장 여행에서 얻을 수 뭘 있는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어머님이 쓰신 그 2페이지가 있어요. 예, 엄마에게 거기서 보내는 편지. 네. 인생의 여정에서 이렇게 철이 드는 게 시간이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철든 지가 5년밖에 안 돼서 5년밖에 안 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말이 되게 공감이 오더라고요. 여행을 통해서 느끼셨던 그 인생의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대사님은 딴 저거는 없고 일단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1년을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인생에서 1년을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조건 이렇게 떠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해주고 싶고 아니 주변에 원주님 같은 네. 아드님 없어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주변에 가능하죠 하는데 막 던지시네. 주변에 비슷한 또래 친구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 사실은 뭐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런 배낭여행을 권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배낭 여행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패키지 여행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네, 때 그리고- 되면 밥 먹이고 이거 하는데 배낭 여행은 여기가 너무 좋으면 그냥 여기서 하루 이틀 있으면 되고 싫으면 그냥 떠나면 되니까 그냥 배낭도 큰 가방도 필요 없고 요거보다 전 조금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가방 메고 다녔거든요. 대신 아드님 거니만. 아니 아 저도 되게 작아요. 얘는 더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방 가져오셨잖아요. 가방 아까 저 밖에 저 있구나. 뒤쪽에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이렇게 10달 동안 다니면서 아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게 너무 많구나. 요것만 있어도 10달을 사는데 해서 갔다 와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필요 없는 게 집에 너무 많구나. 오늘 갔다 와서 좀 정리 좀 하셨어요? 아 정리 많이 했어요. 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기도 했어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 10달 충분히 아. 할 수 있어요. 이제 302일을 다녀오셨는데 아 예. 이제 여행 전, 여행 후, 네. 나 정말 이게 달라진 것 같다. 음. 그게 뭐가 있을까요? 각각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머니 먼저. 네. 그러니까는 솔직히 처음에 떠날 때는 그냥 뭐 얘네들이 좋은 의도로 그러니까 한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줘서 뭐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얘가 굉장히 대단한 아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딴 것보다도 얘가 조금 좀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머님이 동희 여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가정과 집 이것만 이제 보고 계시다가 이제 떠나신 거잖아요. 떠나면서 본인의 속에 있는 숨겨져 있던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그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만 사실 춤도 추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고 이런 모습이 떠나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 자기의 본인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생각 안 네. 했죠.
뭐 누구의 엄마로 불리고 아내로 불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시는 곳마다 이제 본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콜미 동희, 콜미 동희 예. 이렇게 스스로의 그 정체성이라던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희는 책에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외국을 나가 보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다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이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어리면 이름이 그렇죠. 뭐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여행을 한 것 같아요. 행동 반경이 좀 이렇게 넓어지진 않으셨어요?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워낙 한국에 얘랑 돌아오셔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돌아오신 다음에 와서 뭐 크게 저간 거는 없고 지금이나 얘나 좀 조합이 희한한 조합이라서 여기저기 인터뷰 많이 하시는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주위에서 이제 어디를 가도 자꾸 이제 물어보고 이제 네. 그런 거 그런 게 좀 달라졌어요. 이제 유명인이 되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 저자님은 네, 어떤 게 저자님.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바뀌었어요? 일단 제가 뭐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막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기가 저는 아직 그 어머니의 짬이라 그러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없어서 막 정리한다기보다 저는 좋았던 거는 정말 그냥 정말 단순 명료한 사실로 어머니와 이렇게 300일을 넘게 여행을 했 사람이 우리나라에 흔치는 않을 거 아니야. 그 아들이.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일단 너무 좋고요. 또 그 기억이 계속 어머니랑 계속 남죠. 진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 그 이야기거리고 그 추억이 계속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어머니랑 말씀 나누는데 뭐 평생을 얘기해도 예, TV에 무슨 뭐 여행 프로에 어디가 나왔어요. 예. 아, 엄마 저기 우리 갔었자면 네. 같이 얘기하고 그런 추억을 공유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은 분들이 그 부모님이나 뭐 어머님, 아버님이랑 여행도 한번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근데 물론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이 그거잖아요. 싸우지 않나요? 싸우잖아요. 예, 근데 싸우죠. 싸우고 힘들죠. 근데 그게 또 누구에게나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이랑 여행을 한다고 해서 막 뭐 300일을 하는 소리는 아니고 막 한 달씩 뭐 보름씩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3박 4일 뭐 짧게 네. 짧게 다니는데 그 기간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아까 나왔지만 어머니랑 그 초반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서로 이야기를 많이 예, 하고 서로 뭐 이렇게 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뭐 열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최소. 왜냐하면 한 3, 4일 고생을 해도 그때부터는 다 이제 적응이 되고 서로에게 이제 이게 교감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는 계속 초반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 여행을 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여행을 하려고 간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많은 걸 좀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여행이 없어요. 저도 초반에 뭐 한 달 중국에서 한 달간 정말 정신없었거든요. 어머니가 그 숙소에서 화장실 가실 때도 제가 쫓아갔어요. 혹시 방 번호를 까먹으시진 않을까, 못 찾진 않으실까 밤에. 화장실 방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밖에 있는 방, 그러니까 화장실이 분리된 방 쓸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신경이 곤두서요 서로. 근데 그 기간만 넘기면 되는데 다 그 기간만 딱 여행을 하기 때문에 다 이게 티격태격하고 갔다 와서 했는데 이제 한 열흘 정도 가보게 되면은 그게 서로 마음이 열리면서 이게 어차피 가족인데 이게 뭐 계속 싸우겠어요. 네. 계속 뭔가 정말 나와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그 취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이제 판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보면은 누구나 잠재 능력이 나와요. 네. 어머니도 아까 춤추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엄마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겠지. 뭐 네. 아버지는 이건 안 드실 거야. 네. 사드리시면 잘 드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맞추셔서 여행을 하시면 어차피 저희 젊은 친구들은 나중에 에이씨 나 혼자 할래 막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지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좀 너무 막
말이 빗나가는데 결국 모으자면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최소한 열흘 정도는 갔다 오시면은 정말 예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추억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니까 네 300일 갔다 오라는 게 아니라 열흘 정도는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 질문 받겠습니다. 온라인 질문 제가 좀 이따 보고요. 오프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죄송한데 저희가 MC분이 4개라서 한 분만 마이크를 좀 떼주세요. 어머니한테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마이크 좀 떼고 말씀 드릴게요. 이 앞에서 방송 내내 흐뭇하게 네, 흐뭇하게 보시면서 네, 저 어머니께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 배낭 하나면 10달 충분하다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의문도 가면서도 공감도 가면서도 과연 나도 그럴까? 왜냐하면 갖고 다니면서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보면 이것도 필요하겠지? 저것도 필요하겠지? 넣다가 보면은 이따만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비법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 팁점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필요 없는 게 너무 많구나. 그 말씀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도 하다 보면 또 요거 버리려고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놔두면 또 한번 써겠지. 자꾸 이래 갖고 많아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팁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겨울에 떠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잠바를 두꺼운 잠바를 입고 가서 봄이 되니까 그 겨울 잠바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긴팔만 입고 다니다가 또 이제 여름이 되면 긴팔을 버리고 그 이제 다니다 보면 굉장히 싸게 파는 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티를 또 입고 다니다가 그러니까는 겨울에 갔다 겨울에 왔는데 그 2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또 여름에 반팔 입다가 추우면은 잠바 하나 이렇게 입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겨울 되면 또 두꺼운 잠바 하나 이렇게 입고 그러면서 필요 없는 거는 하다못해 그 메모지조차도 저는 다 버렸어요. 필요 없는 거는 그러니까는 딱 노트 하나에다가 연필 하나 그러니까는 지금 메모할 거 외에는 다 버리고 하여튼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막 진짜 간단한 속옷 몇 개, 그건 필기도구 그리고 딱 입을 수 있는 거 그렇게만 했어요. 무조건 버렸어요. 정말 네. 옷만 가지고 가셨어요.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줄어들었다는 개념이 처음에는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생겼는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발이 편해야지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제 강의 같은 거 있고 막 이럴 때는 가방 속에 구두를 넣고 다니고 항상 운동화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발은 어떻게 저기를 하셨는지. 근데 저기 얘랑 제일 친한 친구애가 있는데 걔가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나이키 운동화 신어봤거든요. 나이키 운동화를 좋은 거를 하나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겨울 10달 내내 그거만 신고 다녔어요. 그냥 그거만 신고 다니고 그리고 한여름에는 그 이렇게 태국에서 이렇게 슬리퍼 슬리퍼. 싼 거 하나 사서 이렇게 신고 다니고 아니면 그 운동화 신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아 이거는 절대 아니다 싶으면 아주 과감히 버렸어요. 아까워도. 네,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 질문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요. 다 소개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몇 가지만 좀 잠깐만요. 고우성님하고 한희경님이 비슷한 질문인데요. 부모님, 그러니까 뭐 어머니나 아버님과 같이 배낭여행을 한 일주일이나 뭐 며칠 정도 가려고 하면 어떤 곳을 추천해주고 싶은지. 네, 이런. 제가 네. 다 말씀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운남성이라고 그랬죠. 중국 남부지방 되게 추천드리고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이렇게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여행지로서. 뭐 중국 간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다가 뭐 나 파리 가면 우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행지로서 중국이 되게 과소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국의 남부 지방의 운남성 그 성이 네. 우리나라의 도 개념이거든요. 뭐 경기도 강원도처럼. 그러니까 윈난성인데 그 성에 그 청두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청소재지처럼 그 성을 대표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청두고 그 청두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따리하고 그 리장이거든요. 그리고 세 도시가 정말 되게 좋아요. 일단 1년 내내 날씨가 너무 좋고요. 겨울에도요? 예, 겨울에도 굉장히 예, 저희가 한 3월 중순쯤 거기 있었는데 반팔 입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겨울에도 뭐 이렇게 정말 간단한 잠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날씨가 좋고 거기가 운남성인데 막 구름의 남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굉장히 청명해요. 근데 날씨 그 여행에서 거의 50% 이상은 날씨거든요. 정말 너무 꿈꾸던 도시를 갔는데 계속 비만 오고 막 천둥번개 치면은 아닌데 별 기대도 안 했는데 갔는데 날씨가 좋으면은 일단 사진도 잘 나오고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는 예 날씨가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그 따리하고 리장이라는 데는 그 작은 고성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소수민족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막 춤도 출 수 있고 그분 뭐 그러니까 되게 이색적인 풍경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청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서 그러니까 그 중국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두가야말로 중국 그 큰 대륙을 압축시켜 놓은 도시 같다고. 그래가지고 청두에 예, 정말 중국스러운 막 마오쩌둥 막 동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민공원이라는 데서 막 거의 막 1000명 단위로 막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도시의 매력과 또 이게 소도시 또 이 아기자기한 모습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직항이 아마 청도로 이제 출항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열흘 정도, 뭐 일주일 정도면은 멀면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적으로. 근데 네. 요건 뭐 갔다 왔다 하는데도 뭐 두세 시간이면 네, 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셨던 데가 그거는 이제 터키는 볼 게 많아서 아주 좋은 나라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스리랑카였거든요. 근데 스리랑카는 워낙 사람들이 순수하고 여행객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가면은 그냥 무슨 이렇게 스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나 막 이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나는 지금도 그게 잊을 수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청년 이름을 알아가지고 난 초청하고 싶을 정도로 어떤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이렇게 얘랑 나랑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콜롬보라고 예, 콜롬보. 그 스리랑카의 수도였어요. 예. 근데 거기는 이렇게 해변가래도 다 이렇게 히잡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놀고 그러거든요. 바닷가를. 근데 얘랑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진짜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오더니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저한테 손을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아주 수줍게 조개 껍질을 2개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붉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름이라서 알아서 기회가 됐었으면 진짜 내가 초청이라도 할 걸.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제일 잊을 수 없는 데가 되게, 스리랑카. 네. 어머니 마음이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예, 그 스리랑카를 되게 감성적이시네.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책 편집자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스리랑카를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좀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여기 안 오셨는데 안 오셨어요? 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또 책도 보신다면 스리랑카 되게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인데 네네.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순수하세요 정말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이런 순수함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한 70년도, 60년도 후반에서 70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이제 바지에 고무줄이 네.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입던 바지인데 너무 편안해서 고무줄을 껴서 입으면 되겠다. 이제 그래서 시장에 고무줄을 사러 갔는데 그 파시는 분이 요만큼 필요한데 무슨 돈을 받냐 그러면서 그냥 주면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게 원래 이렇게 곰탱이로 예, 엄청 큰 상자에
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뭐 색깔 고르시는데 갑자기 확 뒤집었거든요. 마음껏 고르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 살 거라고 딱 드렸더니 그걸 뭘 돈을 받냐고 하면서 그래서 근데 어머니하고 저는 되게 미안하니까 막 이렇게 돈을 드렸죠. 그랬더니 도망가셨어요 안으로. 네. 되게 참 순수하네요. 매력적인 나라네요. 네. 진짜. 여기 또 몇 분 가시겠네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자, 또 오프 질문.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300일 동안의 그 아드님하고 어머님 이렇게 여행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한 3일 정도 여행 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참 힘든데 예. 경애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300일 동안 여러 가지 여행을 하실 때 이제 그 언어적인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좀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게 좀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책을 내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좀 책을 내셨는지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동으로 넘어갈 때 그 언어 소통 안 되셨으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는 이렇게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유학 같은 거 그런 거 안 갔는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영어예요. 얘는 유일하게. 딴 거는 잘 못하는데 영어만 잘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얘가 다 진짜 이게 힘든 됐고. 시기가 네. 있었는데요. 그 영어가 안 됐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은 영어가 안 되는 데도 있지 않나요? 예, 있어요. 네. 중동 같은 경우는 아예 숫자 자체가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고, 그러니까 가령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숫자가 그쪽에서 온 게 아닌가요? 예,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모양이 우리한테는 0이잖아요, 빵이잖아요. 네. 거기서는 5예요, 5. 진짜요? 예, 그리고 뭐 7 모양이 뭐 6이고 아무튼 모르고 가면 되게 완전 헷갈리겠네요. 예, 많이 네. 헷갈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나 저나 했던 방식 중 하나는 일단 무조건 가는 나라에 3마디 정도는 꼭 공부를 해갔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안녕하세요 그 나라 언어로 인사를 먼저 건네면은 일단 그 대하시는 분들이 태도라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게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서양인이 딱 다가왔는데 헬로 하면 일단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녕하세요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호감이 가면서 내가 한번 한국말 좀 할 줄 아나 보네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좀 전혀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면은 이제 되고요. 또 어머니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가 하셨던 방법이 있으시나요? 그 이제 저도 카우치 서핑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이제 네. 얘랑 다니면서 이제 유럽에서 카우치 서핑을 이제 했을 때 이제 현지인 집에서 이렇게 재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사실 그 이렇게 현지인 집에서 한 40군데서 이렇게 있었는데. 예, 이번에 정말 있는데 파란만장. 네. 근데 이제 가면은 너무 고마우니까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사실 참 많이 해줬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고맙다 그러고 맛있다고 해도 이제 저는 한국말로 하죠.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하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알아듣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또 영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로 다 이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약간은.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얘 보고 이제 통역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심이 오가면 이렇게 영어를 못하거나 이렇게 말을 잘 못해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사실 그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예. 책을 쓴 그 방법. 책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원래는 그 책을 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여행 자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게 이거 처음부터 책을 내려고 여행을 시작했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뭐 아까 보셨듯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진짜 당장 어머니 모시고 얼마나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어쨌든 초반에 주변에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님, 언니분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게 좀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여행을 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끄적대는 블로그였는데 여행 이야기를 매일매일 올렸어요. 뭐 D+1에서 매일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주변 분들 보시라고 제가 올린 거예요.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아무튼 그 조합이 조금 특이하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소문이 조금 나면서 갑자기 목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네, 입소문이 나면서 아예 그 정리해 주시네요. 출판사에서 계속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어. 방문자 수가 늘었어요. 방문자 수가 늘면서 이게 막 되고 이제 그 여행이 이게 얼마나 될지 사람들도 막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안 정해지는 건 사람들이 알거든요. 저 블로그 그러니까 제 책 말고 블로그를 먼저 보신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매일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저희 연장됐습니다 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 연장됐다는 게 나가고 나서는 많이 이게 제 메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깜짝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저희 누나가 출판사를 다니거든요. 저희 누나 출판사에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되게 민감했어요. 이게 또 주변 시선이 이거 남매가 무슨 이거 뭐 네, 그런 거 절대 진짜 절대 그거 너무 아니고요. 왜냐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네. 처음엔 그래서 이제 출판사분들 약간 꺼리셨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군데까지는 아니고 한 두세 군데에서 출판 제의가 먼저 왔었는데 그게 이제 여행 한 2달 남겨놓고였어요. 근데 도저히 저는 그때까지도 책을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뭘 써서 보내줘야 되는데 저녁은 저 정말 바빴거든요. 어머니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고 내일 어디 갈지 다음에 어디 갈지 계속 뭐 예약해야 되고 블로그 써야 되고 그리고 아까 카우치 서핑 했다 그러는데 그런 뭐 친구들한테 우리 이런 사람인데 함께 할래? 뭐 이거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다 안 한다 그랬어요. 다 안 한다고 했는데 추석 때 누나 출판사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 안 가셔가지고 그 윤미 씨 누나 이름 윤미다. 윤미 씨 뭐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여행하는 거다. 그 블로그 좀 알려줘봐. 그래서 보셨는데 재밌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여행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입문서나 뭐 드라마 대본집 이런 게 나오는 출판사였는데 대표님께서 재밌게 보셔가지고 저한테 아예 다이렉트로 메일을 이렇게 해서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또 누나 출판사에 나온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해서 했는데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행 도중에는 책 자체의 생각이 거의 없었고 일단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되니까 이제 주변 분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 블로그의 이웃분들도 책 좀 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되게 생겼어요. 제가 제 글에 대한 자신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맨날 블로그에다 그냥 정말 싸구려 멘트 막 이렇게 끄적대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 책을 내겠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을 해주시면서 또 마침 대단하신 분께서 저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니 제 생각에는요 어머님이 한동희 여사님께서도 어머니가 바라보는 여행 이런 책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노트 남기신 게 네. 있으니까 네. 제 정말 긴 글들 있죠. 네. 그거보다 어머니의 2줄이 네. 더 좋았노라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저한테. 책 중간중간에 나와요. 네. 중간중간에 예. 두 줄씩 이렇게 남기셨는데 아니 다음에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하시는 거 이제 진짜 좋을 것 어머님을 같아요. 저자로. 네. 단언컨대 저보다 어머니가 훨씬 인기가 많아요. 네, 정말. 자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저 여행 얘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유명한 저자분이신데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실은 이제 그 전에는 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는 어엿한 뭐 그런 직장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이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느닷없이 뭐 다 팽개치고 여행을 가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그 보통 그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요즘 취업 안 돼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심정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자식을 바라보셨는지 보통 어머니들의 생각에서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자고 할 때는 사실 저도 많이 망설였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아니 돈 벌어서 장가도 가야 되고 하는데 네가 더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가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년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나는 어떤 분이든지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일단 좀 포기는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주위 일이 좀 포기를 하시고 갔다 오시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좀 바뀌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1년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나 쉽게 그런 작정을 하고 그렇죠. 또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은 그 공부하라는 말씀보다 이렇게 뭐 봉사활동을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게 나와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좀 어머님의 저력이 있으셨던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 어릴 때부터 네. 울타리를 이만큼 쳐놓았어요. 네. 이만큼 쳐놓고 네. 여길 넘지 않는 이상 네 맘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대신 이제 네. 넘는 순간은 같이 아파요, 진짜. 그 책을 대신 이 읽으면서도 울타리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예, 이런 저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게 있으셨더라고요. 예. 어머니께 감사하죠. 예, 너무 제가 이 여행을 결국 이게 좋아하고 어머니가 결국 떠나게 됐던 것도 돌아보면 어머니 덕이에요. 어머니가 처음에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정말 무작정 그 미국이었는데 미국에 아는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서 계시다가 가셨는데 뭐 애들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정말 그냥 누나하고 저를 뭐 학교 그때 당시 요새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뭐 체험학습 하면서 빠져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입시고 막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가야 되는 시기라 무단결석이거든요. 그럼 병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단결석을 막 열 며칠씩 하게 되면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 어느 부모님이 쉽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이 기회야 갔다 와 하면서 누나랑 저를 그냥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막 그 계약하고 한참 뒤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런 것들이 제가 생전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정말 그 중2 때 김영삼 대통령식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2면 어느 정도 성장한 나이 때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일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거의 뭐 미국 미국 뭐 해봐 얼마나 하겠어 해서 딱 갔는데 뭐 그 문화가 좋았고 그 나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거기서 그 보이즈 앤 걸즈 클럽이라고 거기 클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중인가? 그러니까 그 클럽 그런 클럽이 아니고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런 건데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자연스럽고 애들한테 숲에 막 뛰어서 숲에 뭐 찾아와라 곤충 막 사진 보면서 찾아와라. 근데 그런 걸 한국에서 어디서 해봐요. 그리고 막 캠핑이란 것도 처음 해봤고 막 밤에 별도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보고 막 수상스키도 타봤어요. 말도 처음 타보고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고 이렇게 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대형 마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미국에 아파트 한 채를 엎어놓은 것만한 슈퍼마켓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문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배웠죠 그때. 그러니까 뭐 미국이 위대하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밖에 진짜 장난 아니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좀 자유로운 나이가 되면은 난 무조건 여행을 최대한 많이 해야지 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매 방학마다 배낭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렇게 다녔기에 제가 결국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의 그 중학교 때 그게 해서 제가 그냥 그렇고 그런 정말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면은 이런 결정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아니 토크를 좀 하면서 여행을 한번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여행은 싫어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직은. 아직 아직은 생각할 게 조금 더 많으신가 봐요. 이제 자, 환갑 되면.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너무 그 토크쇼 너무 잘 봤고요. 고맙습니다. 저 이제 페북에서 포럼 알고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거다 싶어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 예. 너무 반응이 뜨거우셔서 감사하고요. 아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나이대도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참 느끼는 바가 많았고 또 되게 어머님 그리고 저자분께서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반면에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그 책을 선물 드리고 어머니가 보셨는데 요즘에 그 뭐지? 꽃보다 할배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또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근데 외려 이거 보더니 1편만 보셨는데 좀 너무 힘들 것 같다. 나는 국내 여행만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의외였기도 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는 하시면서 이제 여행하시면서 식사 때문에 좀 힘드신 적은 없었는지 저도 중국 편만 좀 봤었는데 되게 잘 드셨다고 하지만 그 좀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랑 함께 좀 30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갖고서 여행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좀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일단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또 어머니 뭐 음식 문제 이런 거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먹질 않거든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밥 한 공기면 하루를 먹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질 않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뭐 희한하거나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먹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께서 좀 체질이 좀 특이하세요. 어른들이 향채라든지 향신료들이 되게 네, 향차이도 드세요. 그런 거는 이렇게 빼서 드시면 되고 빼서. 그리고 아시아 같은 데는 이렇게 밥이 있어서 볶음밥이 많이 있어요. 볶음밥이 많아서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이렇게 볶음밥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태국은 특히 한국 음식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팁을 더 드리면은 그 숙소 중에 호스텔 같은 데에 주방 사용이 가능한 데가 꽤 많아요. 그런 데 가시면은 진짜 엄마와 여행을 떠난 최고의 장점이 밥. 예. 저 주방이 있는 숙소가 걸렸다 하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께서 뒤도 안 보시고 마트를 가세요. 아. 그리고 장을 보세요. 야, 뭐 채소, 고기, 네. 쌀. 그래가지고 뚝딱 볶음밥을 만드시고 막 심지어 칼국수도 만드세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막 햄버거 이런 건 많이 좋아하세요? 혹시 햄버거 별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전 세계 어디나 있어서 혹시 그게 입에 맞으시면은 전 세계 어디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은 밥 요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밥은 꼭 드실 수 있고 뭐 유럽 같은 데 가서도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럽은 특히 주방 있는 숙소가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숙소비가 비싸가지고 대부분의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해 먹어요. 왜냐하면은 뭐 웬만한 레스토랑 가서 한 끼 먹으면은 뭐 2, 3만 원이니까 1인당 대부분 이렇게 숙소에서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그래서 숙소가 많으니까 그런 데 가셔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정말 이따 연락처 제가 꼭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저 정말 응원하거든요. 정말 잘 오셨네요. 예. 그래서 다 여쭤보시고 정말 어머니랑 저랑 정말 응원 꼭 해야 됩니다. 예. 예. 자,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자,
저희 북프롬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누르시면요. 오늘 같은 이런 방송 이야기 또 칼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은 내용들 접하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나눔의 그런 공간입니다. 많이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프롬 그룹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칼럼니스트 저희 활동하고 있거든요. 북프롬 회원이든 아니든 저희가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칼럼 쓸 수 있으시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식 나눔의 그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꼭 얘기를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저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쪽에 지금 열심히 타자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뒤에 농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토크를 다 농인분들께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주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타이핑하는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이렇게 저희 뭐 정상적인 분만 아니라 혹시 잘 안 들리시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도 다 함께 이런 좋은 의미,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달도 프로그램이 계속됩니다. 11월 20일 다음 주에는요. 류량도 저자의 첫 번째 질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할 거고요. 또 27일 날 수요일은 박영만 저자님의 차이나 마켓 코드라는 걸 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어갑니다. 12월도 또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토크 끝났는데요. 사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여행의 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여행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딘가 훌쩍 한번 떠나보는 것도 삶에 굉장한 에너지와 또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것도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라면 더 아름답겠죠. 그래서 오늘 두 분 게스트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한 말씩만 드릴게요. 어떠셨는지. 네. 여사님 먼저. 네. 아드님. 예. 많은 분들이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죠? 예, 자연스럽죠. 예, 예. 네. 하여튼 네. 자, 1시간 반 동안 오늘 그 책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야죠.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너무 1시간 반 즐거웠죠? 그죠? 저희 여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멀리 아니더라도 동네 한 바퀴라도 한번 도시고요. 시간 되시면 스리랑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중국, 청도 예.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